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낸스가 한국에서 이게 뭐 사용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아더 헤이즈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이번에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가 있는 거 아는데요. 매크로에 대한 분석, 특히 이제 이 기사에서 보이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해 비트코인이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이유는 정확하게 콕 찍어서 글로벌 유동성 위축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달러의 유동성 위축이라고 표현하죠. 정확하게 짚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트럼프 정부는 공격적인 신용 팽창 정책으로 유동성이 늘어나고 비트코인은 다시 강세를 보일 거다. 특히 이제 작년부터 금이 큰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 자산 동결을 했었죠. 뭐 22년도부터 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뭐 브릭스뿐만이 아니고 뭐 튀르키예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 국채를 대거 팔고 대신에 뭘 샀다? 금을 샀었다. 지금 그 포모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나스닥의 경우에도 유동성이 감소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주도 자본주의 어디에다 몰아줬다? AI 쪽으로 몰아줘서 나스닥도 그래서 올랐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지금 선거를 앞두고 경제를 극도로 부양을 하려고 할 것이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 역시도 지금 확장을 시작을 했는데 뭐 지금 연준을 만약에 장악을 제대로 한다면 지금의 이런 찔끔찔끔이 아닌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냥 뭐 너무나 많은 돈을 풀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아서 헤이스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산 게 아니고 뭘 샀냐?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스트래터지 주식을 샀고 일본의 스트래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 주식 보유량을 늘렸고 추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임원 개발진의 이슈가 있었어요. 안 좋은 이슈. 그래서 그 지켓이라고 있죠. 요게 조금 이제 가격이 조금 비틀비틀 되고 있을 때를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고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비트 이더 안 사니까 이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뭐 굳이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왜? 이거 뭐 아더 헤이즈 본인 책임 하에 본인이 결정을 해서 이게 뭐 맞으면 큰 돈을 벌겠지만 틀리면 또 본인 돈이 이제 잃게 되는 거겠죠. 저는 이게 뭐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고 개개인의 어떤 그 위험 선호 성향, 뭐 이제 재무 상태, 뭐 공부가 많이 됐는지 적게 됐는지 뭐 이런 경험의 유무 정도 뭐 이런 것이라고 봐요. 전 다 상대적이라 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뭐가 더 저평가돼 있냐를 지금 생각을 이 친구는 비트나 이더가 아니고 지금 스트래터지 특히 뭐 메타플래닛 뭐 처참하게 떨어졌었거든요. 비트만 주식도 아마 비슷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이제 위의 상방이 열려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더 저평가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비트코인 외에도 숙제가 제대로 저는 완료가 됐다면 이더리움이나 XRP나 솔라나 이런 우량 코인들, 검증이 끝난 코인들을 지금 안 들고 있는 게 제가 볼 땐 훨씬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이게 부동산일 수 있고 어떤 사람 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달러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선택은 알아서 하시고 수익이냐 피해냐 이제 각자 뭐 이제 가져가는 거겠죠. 로빈후드 CEO가 간만에 이런 얘기합니다. 시장 구조법 이거 통과가 돼야지 스테이킹 기능을 맘 놓고 이자를 이제 코인 이자를 지급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코인 스테이킹은 사실 뭐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기능인데 규제가 지금 조금 그 미지근한 거죠. 미국 4개 주에서는 아직 제공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 토큰화 관련해서도 유럽에서는 이게 출시가 됐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주식 토큰화 미국에서 말만 많지 지금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비드 sak스도 한마디 합니다. 시장 구조법 통과가 가까워졌다. 뭐 가까워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업계는 논의기관을 활용을 해서 남아있는 이견들 해소를 시켜야 된다. 코인베이스가 이제 반대를 했는데 이게 왜 반대했냐? 제가 읽어보니까
그럴 만합니다. 뭐냐면 보십시오. 토크나 주식 하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금지란 표현이 있죠.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의 뭐 전통 금융 입장에 생각하면 이 거래소, 코인 거래소들 예전으로 치면 뭐 거의 시정잡배가 와가지고 자기 밥그릇 지금 숟가락을 얻는데 이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토크나 주식 사실상 하지 말라고 이게 규제를 아주 그냥 강력한 규제를 가한 거예요. 이 내용 안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디파이 이게 이제 그 중앙화된 게 아니고 디파이 쪽으로 돈 빠져나가면 은행 입장에서 예대 마진 이거 이제 비즈니스 모델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디파이를 거의 차단하고 무제한의 금융 정보 접근 허용. 그러니까 국가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디파이 그냥 마음껏 그냥 왔다 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업을 하란 얘기인지 말란 얘기인지 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CFTC를 권한을 더 줄여라. SEC 늘려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누가 있는지 아시겠죠? JP모건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보상 뭐 이건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래서 시장구조법 지지를 철회한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상원 아시겠지만 마크업이 지금 15일로 예정됐던 게 또 뒤로 연기가 됐어요. 이게 보니까요. 단순히 지금 이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코인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 회사들을 거의 잡을 때 없애는 그런 수준까지도 압박의 수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저도 얘기가 끝난 건 줄 알았는데 SEC의 권한을 늘려라. CFTC는 또 이제 그 다르거든요. 이 JP모건은 이 SEC를 항상 그 미러 관계였잖아요. 뭐 토크나 주식을 금지한다, 뭐 디파이를 차단해라 이런 것은 사실은 이거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JP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같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 은행연합회에서 지금 민주당에 뭐 공화당도 했겠지만 상상 초월한 로비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초안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상원에 두 가지 그 마크업이 있습니다. 하나가 농업위원회. 농업위원회는 1월 27일로 일단 마크업이 연기가 됐고요. 은행위원회. 지금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또 연기가 된 거고요.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불확실성이 좀 길어진다. 이거 굉장히 이제 그 시장에는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이 데이비드 sak스 뭐 뿐만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이견을 저는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1월 말 이게 2월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아주 정말 치열한 불꽃이 막 탕탕 튀기는 칼싸움이 뒷단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TD 코엔 여기 이제 뭐 분석을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올해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후반 제 동생도 얘기를 드렸지만 코인베이스는 지지를 철회했는데 또 타 크립토 회사들 보시면 A6든지 뭐 서클, 크라켄, 리플 또 얘네들은 또 찬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온건파와 강경파가 또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단합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적당히 타협해서 법부터 일단 통과시키자. 온건파죠. 코인베이스는 절대 이런 조건은 우리가 여기에서 물러설 수는 없다. 이런 그러니까 좀 이제 그 의견이 조금 나뉘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요. 제가 코인베이스라고 해도 이 정도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거부를 하고 왜? 이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 그러니까 상호 이제 압박감은 있는 거예요. 뭐 JP 모건이랑 무조건 뭐 유리하고 그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둘 다 이 타임라인 이거 어쨌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더 받아내기 위한 저는 이게 뭐 나름 뭐 소위 말하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되게끔 노력을 할 거라고 봐요. 단 시간을 너무 끌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진짜 잘못하면 27년 가면 조금 이제 곤란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걸 뭐 걱정해서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최악을 한번 가정해보고 뭐 내년으로 밀릴까요? 뭐 확률을 잘 낮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뭐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기다려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이 JP모건에서 올해 시장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1월 14일 기준으로 더 블럭이라고 하는 매체 이제 나온 건데요. 올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코인 더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난해 뭐 많이 올랐다. 근데요 아직 지금 법 통과 안 됐잖아요. 재밌는 얘기를 해요. 올해는 시장
구조법과 같은 규제로 인해서 기관 자금이 더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 이 규제로 인해서 기관에서 더 코인을 많이 수용하고 스테이블 코인도 하고 결제 기업들, 투자, 인수합병, 기업 공개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들 많아질 것 같아. 뭐 DAT 기업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 근데 재밌는 거는 아직 뭐 법이 통과가 안 됐단 말이죠. 지금 뭐 이제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는데 규제 명확성으로 기관 수요가 이제 코인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누가 했다? JP 모건이 했다. 그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최악이 뭐 시즌 종료다 뭐 이런 것보다는 삿바 싸움이 이게 사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좀 길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JP 모건도 이걸 알아요. 뭘 안다? 코인 이거 어차피 못 막아요. 뭐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이고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토큰화, 여기 뭡니까? 뭐 디파이 이거 못 막는다는 거 누구보다 실은 JP 모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단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시간표가 달린 그런 돈이 아니라면 쫄긴 왜 쫄아? 한번 뭐 이제 긍정론자로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뭐 구독자님 한번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구글 있죠, 구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삼성 그 스마트폰, 핸드폰을 삼성 거 쓰시는 분들은 구글 앱 스토어 가셔서 앱을 하나씩 다운받아서 지금 잘 쓰고 계시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해외 거래소 앱이 지금 조금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FIU입니다. 여기에 가상자산 사업자 이제 바스프라고 하잖아요. 요 신고 수리 완료를 해야만 우리나라 구글 그러니까 이제 그 앱스토어에서 앱을 받아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8일부터 이 요건을 충족을 못하는 해외 거래소 앱은 국내 신규 설치가 이제 어려워질 것이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게 바이낸스, 뭐 OKX, 바이비트 뭐 이런 큰 거래소들 있잖아요. 국내 바스프 신고 수리가 당연히 안 돼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그 이제 바이낸스, OKX, 바이빗 거래소를 못 쓴다가 아닙니다. 사용 금지가 실은 아니고요. 잘 보셔야 돼요. 구글 플레이는 그러니까 이제 삼성폰들 주로 이제 쓰시는 분들이 해외 거래소, 그러니까 바이낸스 앱을 다운로드를 구글에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여기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앱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다운이 돼 있으면. 이거 이제 뭐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 뭐 VPN이다 해서 접속을 따롭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에서 바이낸스.com 있죠. 그 웹사이트 구글의 바이낸스 그냥 홈페이지 주소 찾아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로그인하면 거래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앱을 다운을 못 받는 거예요. 구글에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주요 거래소들이 전 세계에서 실은 영업을 합니다. 뭐 규제 조건 다 다르죠. 근데 유럽에서 유럽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면 이제 미칼 라이센스 요거를 따서 와라. 그러면 유럽에서 너희들 거래소 영업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요 막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유럽에 다 진출을 한 거래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구글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누구 잘못이냐면 뭐 잘못이라고 하긴 그래요. 왜냐하면 이해는 돼요. 뭐냐 해외 거래소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은행 실명 계좌를 주겠냐라는 거예요. 그거 주는 순간 뭐 바이낸스다 뭐 저기 뭐 해외 거래소들 뭐 OKX다 와가지고 돈 세탁에서 뭐 테러 자금 뭐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돈 세탁 탈세다 해가지고 돈 빠져나가면 그거 누가 책임지냐. 그러니까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아쉬운 거죠. 거의 이거는 뭐 흥선대원군의 그 세국 정책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싹 다 금지. 거의 이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금융위원회 바스프 신고 수리를 하려면 사실 우리나라에 해당 그 회사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내 현지에서만 할 수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신고 절차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은행 실명 계좌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천하의 바이낸스조차도 은행 계좌를 어떻게 땁니까? 해외 거래소에 뭐 신한은행이 계좌 주겠습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코팍스라고 하는 거래소를 인수를 해서 역으로 계좌를 받아놓은 그 거래소를 딴 다음에 바스프 신고 수리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코팍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그 글로벌 뭐 혁신적인 그것과 완전 이제 정반대라 보여져요. 이 원칙이 유지가 그대로 만약에 된다면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테더는 우리나라에 뭐 본사가 있습니까? 서클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실은 이 친구들도 바스프 신고 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원칙 그대로 적용하면 테더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는 이제 뭐 그렇다 치는데 여기에서 좀 더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저는 이 확률 낮다고 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해외 거래소 그 홈페이지 접속까지도 차단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럴 확률은 낮다고 봐요.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 거의 박상기의 난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확률은 낮다고 보지만 물론 이렇게 해도 방법은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뭐 VPN 접속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외 거래소가 구글 내에서 앱을 다운받고 업데이트하는 지금 요게 이제 막힐 것이라고 보는 건 좀 불편하죠. 근데 뭐 홈페이지 가셔서 접속을 하셔서 하는 것은 아직 뭐 큰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다가 조금 그래도 배워두시면 조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 수수료를 깎아라라고 해서 엄청나게 전방에 압력을 가합니다. 그랬더니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뭐 아멕스라고 하는 주요 신용카드 거래사 주가가 막 이제 떨어졌던 거죠. 왜? 한마디로 하면 이제 신용카드사 팔을 비틀어 가지고 자영업자들, 일반 소비자들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뭐 이제 정책이라 보시면 돼요. 향후 1년간, 그러니까 딱 1년이라고 한 것도 신기하죠. 이제 딱 그 선거 기간이 겹칩니다. 카드 대출 금리 상한을 10%로 해라. 이거 이상 받지 말아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금리 인하 효과가 있어요. 왜? 대출 금리 낮춰버린 거거든요. 확 찍어버린 겁니다. 카드사 팔 비틀어서 소비자, 괄호 열고 닫고 유권자에게 돈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국가 주도, 뭐 선거 전략, 뭐 어떤 분은 포퓰리즘.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반시장 정책이죠. 이렇게 되면 항상 부작용이 나와요. 이제 주가가 지금 그래서 떨어진 거고요. 이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 전문가들, 뭐 빌 에크먼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야. 왜? 막상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발급을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될 게 뻔한데 당신 같으면 카드 발급해 주겠냐? 이러면 진짜 돈이 급한 서민들은 어디로 간다? 이젠 사채업자 찾아갈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실제로 언급을 했습니다. 뭐 이제 차라리 뭐 10%, 15%면 될 것을 저기 이거 안 빌려주니까 저 뭐 30%, 40% 사채업자 찾아갈 수도 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친 트럼프 정책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 금리를 낮춘다, 돈을 찍는다, 안 그런 국가가 없어요. 문제는 뭐다? 속도입니다. 문제는 정도예요. 이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이러면 항상 후폭풍이 온다 안 온다 크게 닥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욕심을 내려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죠. 역풍을 맞는 트럼프 이코노미. 제가 이거 뭐 그냥 신문에서 뜯어온 겁니다. 근데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요. 독립성,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이 되면 이게 재앙이 닥쳐요. 나중에. 지금 당장 말고. 전 세계 한국은행 포함해서 13개 중앙은행이 연대해서 트럼프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실제로 서한을 썼습니다. 과도한 금리 인하 압박에 오히려 국채 등 시장 금리는 올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얘기 드렸고 지금 월가에서 법적 소송을 검토합니다.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단독 주택 매입하지 말아라. 이거요. 월가 금융기관, 투자기관의 팔을 비트는 거예요. 물가 안정됐다고 하지만 미국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전기요금 이거 좀 내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빅테크 기업을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기업의 팔을 확 비틀어가지고 소비자, 유권자에게 돈을, 혜택을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가다, 대기업이다, 뭐 미국의 재무장관이다, 중앙은행장이다, JP 모건 뭐 이제 임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는 그냥 그 얘기를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프라이버시 코인 뭐 얘기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 유럽에서 과세 규정이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사생활 보호 코인. 이게 지금 특히 이제 최근에 모네로 코인이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시총이 뭐 여기 10위권까지 올라왔어요. 14위인가 15위까지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올해부터 이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래소에서 우리 그 투자자들의 세금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것을 우리로 치면 국세청으로 보내는 것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뭐 지캐시가 열풍이었는데 지금은 모네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 미국이나 저기 뭐 뭐 유럽이나 지금 사실 과세를 하고 있어요. 코인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맞다면 지금 조금 이제 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올해 과세 정보 수집을 의무화. 우리나라 업비트,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업비트한테 이용자 정보 전부 다 국세청에 넘겨.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이 조금 이제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내기 싫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인 수요가 저는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의 강세에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올해도 이제 지금 점점 단계적으로 이제 과세, 올해는 이제 의무 정보라면 이제 유럽 얘기지만 27년도부터는 이게 국제 공조로 탈세를 원천 차단하는 이제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7년부터 코인 양도세를 냅니다. AI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활성이 될 겁니다. 되면 될수록 프라이버시는 사실 뭐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침해가 많이 되겠죠. 많이 침해가 되면 될수록 더 각광받을 코인이 뭐 프라이버시 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뭐 지금은 이제 뭐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지만 올해 또 이러다 분위기 급반전될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고요. 최소 일정 부분은 익절하는 게 저는 어쨌든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코인이랑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AI 쪽이긴 한데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랑 샘 올트먼이 재판에서 싸웁니다. 뭐 격투기가 아니고요. 재판 소송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요, 샘 올트만이 똘똘하잖아요. 그리고 똑똑하고 뭐 이제 간절하고 이제 젊은 친구 보면 좀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샘 올트만이 일론 머스크를 설득했어요. 나 오픈 AI라는 회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 투자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때 조건은 이랬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했거든요.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해라. 인류를 위한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해라. 뭐 이제 폐쇄가 아니고 이거 다 풀어가지고 인류에 기여할 인공지능을 만들어 봐라. 그때 당시 무려 4천만 달러. 그러니까 500억 이상 큰 돈을 일론 머스크가 샘 올트만 오픈 AI에 투자를 했죠. 근데 막상 오픈 AI가 비영리 법인, 공익 목적이 아니라 영리 법인으로 바뀐 거죠. 수조 원의 투자를 받고 계약이 이미 다 체결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위반이 된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게 옛날 일이긴 한데요. 2018년도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를 어쨌든 떠났습니다. 2022년이 됐을 때 챗 GPT가 공개가 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기 시작했죠. 근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때부터 이제 xAI라고 하는 별도의 AI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사실상 경쟁 구도가 돼버린 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기분이 좋을까요? 2019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일찍이 오픈 AI에 130억 달러, 뭐 거의 20조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이건 특정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에 종속이 되어 있는 이건 누가 봐도 영리 조직이죠. 그렇죠?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다시 되돌려라. 이게 일론 머스크의 주장인 겁니다. 천하의 일론 머스크가
방심했던 것 같아요. 키웠던 게 고양이가 아니었던 거죠. 여우 같은 호랑이를 키웠던 겁니다. 4월 27일 뭐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뭐 지켜보는 재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둘 다 뭐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뭐 오픈 AI도 그렇고 저 일론 머스크의 XAI 다 잘 될 것으로 보지만 뭐 그냥 뭐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죠. 마지막인데요. 현대자동차 주가가 요즘 뭐 뜬다 해서 찾아봤습니다. 저는 뭐 이 주식을 들고 있지 않고 투자한 적도 없어요. 근데 보시면 2011년 4월 29일 요때 24만 6,500원 한 25만 원 근처를 찍었죠. 이때 뭐 주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보니까요. 전 고점을 시원하게 뚫어낸 것은 얼마 전입니다. 거의 14년, 15년이 지난 26년하고도 1월 달이에요. 시원하게 뚫었다는 건 뭐 뚫을까 말까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뚫었거든요. 지금 뭐 이제 40만 원 훌쩍 넘었으니까. 이때 이제 2011년, 12년, 13년, 14년 요때 사신 분들은 사실 12년, 13년, 14년의 조정과 횡보를 거쳐 오셨던 겁니다. 저도 이제 뭐 코인 투자 뭐 몇 년 됐다 이 명함을 내밀기가 어려워요. 이 14년, 15년의 횡보.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인 투자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도 나름 고생했잖아요. 뭐 게리 겐슬러가 뭐 리플 소송하고 마운트 곡스 뭐 이제 퍼드 맨날 나왔고 뭐 독일 퍼드 FTX 테라루나 뭐 해킹이 됐다 뭐 청산이 됐다. 지금은 또 뭐 클래리티 액트가 뭐 또 이제 뭐 공중으로 붕 떴다. 저는 조금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남의 성공을 좀 폄하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비교하고 뭐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남이 거둔 성공을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야 나도 존중을 받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현대자동차 혹시 주식을 좀 오래 이렇게 보유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잘 모릅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이 뭐 말이 10년이지 무슨 금도 아니고 금 수준이지 이게 무슨 금보다 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인 수익도 이게 보니까 뭐 운도 있죠. 운도 있는데 대부분은 땀과 눈물이 막 뒤범벅이 되어 있는 초고난이도의 근로소득이자 이제 감정소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 투자가요. 뭐 서서히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겠다. 조금 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